안녕하세요. 차알못도 차잘알로 만들어주는 차알못 탈출기입니다. 처음으로 내 차를 사던 날 그 설렘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면허증을 딴 지 얼마 안 됐고 중고차 매물 사이트를 밤새 들여다보며 이게 괜찮을까? 이건 너무 싸다. 혼란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 내가 했던 선택 중 몇 개는 분명히 하지 말았어야 했던 실수였습니다. 오늘 차알못 탈출기에서는 20대, 특히 첫 차를 고민 중인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1. 디자인만 보고 차 고르기. 처음 차를 살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사실 디자인이에요. 특히 요즘 20대는 SNS나 유튜브에서 본 감성 넘치는 차량을 보고 와, 나도 저런 차 타고 싶다 하고 생각하기 쉽죠. 컬러도 중요하죠. 하얀색의 블랙 휠 파스텔톤 경차, 파노라마 썬루프 있는 소형 SUV. 사진으로 봤을 땐 정말 예쁘고 상상만으로도 설렙니다. 그런데 문제는 디자인은 주차장에 세워두면 더 이상 도움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차는 예쁘기만 해서 되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매일 타고 정비하고 보험을 들고 기름을 넣고 고장나면 고쳐야 하는 움직이는 기계예요. 디자인만 보고 샀다가 생기는 가장 흔한 실수는 예쁜데 너무 불편해요, 혹은 지금 생각하면 차값보다 수리비가 더 나간 것 같아요 라는 후회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외형은 멀쩡해 보이는데 실제 차량은 사고 이력이 있거나 침수 이력이 있었던 경우, 디자인만 보고 덥석 계약했다가 나중에 차를 정비 맡기고 나서야 진짜 상태를 알게 되는 거죠. 또는 외관은 너무 예쁜데 트렁크 공간이 작아서 짐을 제대로 실을 수 없거나 차체가 낮아 방지턱마다 바닥이 긁히거나 혹은 차 안 공간이 좁아서 장거리 운전이 너무 피곤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첫 차를 살 때는 반드시 디자인 외에도 체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엔진 상태, 소모품 교체 이력, 주행거리, 사고 이력, 침수 여부, 보험 처리 횟수, 실내 공간, 트렁크 용량, 연비, 내 주차 공간과 차량 크기의 적절성. 이런 것들이 겉모습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됩니다. 내가 타게 될 차는 사진 속 배경 소품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이동을 책임질 친구니까요. 디자인은 분명 중요하지만 그보다 내 생활에 잘 맞는 차인지,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유지비 안에 있는 차인지부터 꼭 확인하세요. 디자인은 그 다음입니다. 2. 보험료 계산 안 해보기. 첫 차를 고를 때 대부분은 이 생각부터 해요. 차값은 얼마까지 괜찮을까? 1000만 원 이하? 700만 원대? 할부로 월 얼마? 차량 가격에만 집중하느라 정작 보험료는 나중에 생각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 첫 차를 샀던 분들 중 차보다 보험료 보고 더 놀랐다는 분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중고차로 경차를 650만 원에 샀다고 해요. 그런데 보험료는 연간 180만 원? 그것도 자차를 제외했는데도 이 정도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20대, 특히 만 26세 미만은 보험사 입장에서 고위험군, 즉 사고 확률이 높은 집단으로 분류돼요. 운전 경력이 짧고 사고 경험도 통계적으로 더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험료가 기본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차값은 예산 안에 맞췄다고 좋아했는데 막상 보험료가 생각보다 너무 높아서 자차 뺄까요? 최저 조건으로 갈까요? 하다가 나중에 사고라도 나면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할 점. 차량 가격이 낮다고 보험료도 낮은 게 아닙니다. 보험료는 차량 종류, 운전자의 나이, 운전 경력, 가입 조건 등 다양한 변수로 정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를 고르기 전에 보험료를 먼저 조회해보세요. 요즘은 보험사 홈페이지나 다이렉트 보험에서 차종만 입력하면 예상 보험료를 바로 알 수 있어요. 부모님 명의로 공동명의 가족 한정 특약을 활용하면 초보 운전자의 보험료를 크게 낮출 수도 있어요. 혹은 운전 경력 인정 제도도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자차 보험은 꼭 넣는 걸 추천드려요. 첫 차일수록 사고 확률이 높고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수리비가 수백만 원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험료는 단순히 한 번 내고 끝나는 돈이 아니라 내가 무사고로 운전할수록 점점 할인을 받는 기초 데이터가 됩니다. 첫 가입에서 꼼꼼하게 설계해두면 1년 뒤, 2년 뒤에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차를 탈 수 있어요.
보험료는 그냥 부가적인 비용이라고 생각했다면 지금부터는 마치 차값의 일부처럼 꼭 포함해서 고려하세요. 그래야 첫 차를 진짜 내 차로 잘 맞춰서 고를 수 있습니다. 3. 수리비 폭탄차 고르기. 우와, 이 차 진짜 예쁜데? 심지어 수입차인데 가격이 900만 원. 첫 차를 고르다 보면 정말 솔깃한 매물이 눈에 띄곤 합니다. 특히 외제차 중고 매물 생각보다 저렴하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죠. 겉은 번쩍번쩍, 브랜드는 멋지고 가격도 괜찮아 보이니까 이거 내 첫 차로 딱인데? 하고 덜컥 계약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현실이 찾아옵니다. 사이드미러 하나 부서졌는데 수리비 90만 원. 엔진오일 교체하려 했더니 부품이 국내에 없어 해외 주문. 브레이크 패드 교체만 했는데 공인비까지 40만 원. 이쯤 되면 깨닫게 되죠. 아, 싸게 산 게 싸게 끝나는 게 아니구나. 수입차는 기본적으로 부품값이 비싸고 국산차보다 정비소가 한정적이에요. 게다가 대부분의 수입차는 정식 서비스 센터만 고집하거나 국산차처럼 가까운 동네 카센터에서 쉽게 고치기 어려워 시간과 돈 둘 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첫 차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씩 긁히고 실수도 하게 되는 차예요. 운전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차폭감도 어렵고 주차도 조심스럽고 생활 스크래치부터 경미한 접촉사고까지 차가 처음 겪는 상처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수리비로 몇십만 원씩 나가면 결국 차 타는 게 부담이 되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아반떼 살 걸 하는 후회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첫 차는 디자인이나 브랜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이 차를 고쳤을 때 얼마가 들까를 꼭 따져봐야 해요. 인터넷에 차종 수리비 후기를 검색해보고 타이어, 브레이크, 램프류 등 소모품 가격은 기본 체크. 정비소에서 잘 다뤄주는 차종인지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국산차 중에서 유지비가 낮고 부품 수급이 원활한 모델로 첫 차는 가볍게 시작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운전이 익숙해지고 차에 대한 감도 생기면 그때 진짜 내가 원하는 브랜드나 스타일로 바꾸는 게 훨씬 합리적이에요. 첫 차는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부담 없이 내 생활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차인지예요. 그걸 모르면 타는 것보다 고치는데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4. 리스나 장기 렌트의 무지한 선택. 차를 꼭 사는 것만이 정답일까요? 요즘은 리스나 장기 렌트로도 차를 쉽게 타는 시대가 됐습니다. 광고에서도 이런 문구 자주 보이죠. 월 20만 원으로 벤츠 탄다. 무보증, 무이자, 유지비까지 포함. 듣기만 해도 솔깃하죠. 특히 목돈 없이 당장 차가 필요한 20대에겐 오, 이거 진짜 괜찮은데? 싶은 제안입니다. 하지만 막상 계약하고 나서 뒤늦게 알게 되는 조건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먼저 리스와 장기 렌트는 비슷해 보여도 다릅니다. 리스는 할부 개념에 가깝고 차량 소유권은 금융사에 있어요. 계약이 끝나면 차를 다시 사거나 반납해야 하죠. 장기 렌트는 일정 기간 차를 빌리는 개념이라 유지관리 서비스나 보험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번호판이 하나 호로 시작하는 렌트카 번호판이라는 점도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도해지 위약금이 큰 함정이에요. 예를 들어 3년 계약으로 월 30만 원의 차를 렌트했는데 1년 뒤에 상황이 바뀌어서 그만 타고 싶어졌다고 해요. 이 경우 남은 2년치 금액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수백만 원일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잔존가치 문제입니다. 계약 종료 후 이 차 인수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차값의 일정 비율, 50에서 6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죠. 이건 처음 계약할 땐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 막상 계약 종료 시점에 가서야 헉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리스렌트는 차를 잠깐 탈 사람, 예를 들어 해외 출국 예정이 있거나 사업상 차량을 비용 처리해야 하는 경우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20대가 첫 차로 리스나 장기 렌트를 무심코 고르면 예상치 못한 추가 지출, 내 소유가 아니라는 제약, 신용등급 영향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나 렌트를 고민 중이라면 계약 기간 중 중도해지 위약금이 얼마인지, 잔존가치와 인수조건, 보험 포함 여부, 자기부담금 조건, 차량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 4가지는 꼭 따져보고 결정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광고 문구만 믿고 결정하지 말 것.
진짜 중요한 건 내 상황에 맞는 조건인지 내가 이 차를 얼마나 어떻게 쓰게 될지를 스스로 아는 거예요. 첫 차는 내 인생의 첫 이동수단이지만 동시에 내 경제관념을 시험하는 첫 계약서이기도 합니다. 리스나 렌트는 좋은 제도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내가 정확히 이해하고 선택했을 때만 그렇습니다. 차를 지금 사야 한다는 조급함. 이거 놓치면 진짜 후회할 수도 있어요. 오늘 안에 계약 안 하면 다른 사람이 가져갈 것 같은데요. 차를 처음 사러 갔을 때 딜러나 중고차 판매자에게 이런 말 꼭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첫 차를 사려는 입장에선 차에 대해 잘 모르니까 이런 말에 금방 흔들리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그랬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저렴한 매물을 봤는데 딜러가 이거 진짜 인기 많은 차종이고 지금 전화 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라고 말하니까 지금 계약 안 하면 다시는 이런 기회 없을 것 같아서 바로 계약서를 써버렸죠. 하지만 막상 차를 받아보니 도장면은 얼룩이 있었고 타이어는 교체 시기가 다 됐고 심지어 사고 이력이 있다는 사실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처럼 차를 급하게 사면 놓치는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차량 시세는 적어도 일주일 이상 꾸준히 보고 비슷한 조건의 다른 매물과 비교해봐야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해요. 중고차는 특히나 한 대 한 대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갖고 조사하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또 하나 요즘은 차량 대기 기간이 긴 경우도 많죠. 신차 같은 경우는 특히 6개월 뒤에나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말도 흔한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더 조급해져서 아무 차나 먼저 사고 보자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내가 원하지 않는 차를 몇 년 동안 타야 하는 결과가 되면 진짜 오랫동안 후회하게 돼요. 차를 살 때 필요한 건 운 좋은 타이밍이 아니라 정보와 기준을 갖춘 차분한 판단력입니다. 다음과 같은 습관을 들여보세요. 마음에 드는 매물이 생기면 하루 정도는 보류하고 다시 보기. 시세 사이트나 커뮤니티에서 해당 차종의 시세 범위 확인. 동일 모델 연식, 주행거리 기준으로 최소 세대 이상 비교. 딜러 말보다 차량 성능 점검표나 보험 이력 조에서 먼저 보기. 처음 차를 사는 과정은 설렘과 긴장의 연속입니다. 빨리 타고 싶고 자유롭게 도로를 달리고 싶고 그 마음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서두름은 실수로 이어지고 그 실수는 고스란히 내 지갑과 안전에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차는 절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놓쳐도 내일 더 좋은 조건으로 또 다른 기회가 분명히 생깁니다. 차는 타는 시간보다 고르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말, 이제 조금은 실감되시죠? 처음 차를 산다는 건 내 삶에 드디어 한 대의 자동차가 들어오는 일이에요. 자유로움과 설렘도 있지만 그만큼 책임과 지출도 따라오는 선택입니다. 디자인만 보고 감정만으로 고르면 차보다 내가 더 먼저 지치게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영상이 첫 차를 고민하는 여러분께 한 걸음 더 현명한 선택으로 가는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차알못 탈출기에서는 초보 운전자도 차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 앞으로도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